이 아이가 설마 내 아이라고? 늦은 밤 명성병원 응급분만실. 부원장 강지우는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드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김은주. 9개월 전 아무 말 없이 이혼한 전 부인의 이름이 차트에 적혀 있었죠. 그날 은주는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은주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만대위 은주는 혼자였습니다. 보호자란도 아기 아빠란도 텅 빈 채로, 그리고 지훈이 받아든 아기의 작은 발.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보다 길었습니다. 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었죠. 설마 9개월 전 은주가 왜 말없이 떠났는지, 그 모든 진실이 이제야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지하 방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주는 딱딱한 이불 위에서 몸을 뒤척이다 눈을 떴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배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임신 9개월째, 이혼한 지도 정확히 9개월째였어요.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벽에 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 제거제를 놓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천장 모서리엔 검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겨울 냉기는 벽을 타고 방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주는 두꺼운 잠옷 위에 패딩 조끼까지 껴입고 잤지만 추위는 여전히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9개월 전 그녀는 명성병원 부원장의 아내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따뜻한 난방을 틀고 살았고 겨울에도 얇은 잠옷만 입고 잘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혼 조건은 가혹했어요. 위자료 없음, 재산 분할 없음,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 아이는 없다는 거짓말을 지키는 것. 식탁 위엔 서류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 앞에 앉았어요. 전기요금 최종 경고장, 빨간 글씨로 납부기한 경과 시 공급 중단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가스요금 독촉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월세 연체 안내문엔 이번 달까지 미납시 계약 해지라는 문구가 굵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은주는 손가락으로 독촉장 개수를 세어봤습니다. 9장이었어요. 모두 합치면 250만 원쯤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4,000원. 다음 주 월급날까지 버티려면 하루에 5,000원으로 살아야 했어요. 이혼할 때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하면 조용히 보내주겠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밝히면 당신은 이 집안을 무너뜨린 여자로 기억될 것이다. 은주는 그때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성병원 병원장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아이를 지워야 할 테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 반 통, 계란 3개, 시든 상추 몇 장. 그게 전부였어요. 은주는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도 아껴야 했기에 물을 조금 두르고 뚜껑을 덮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벽 너머로 위층 사람들의 발소리가 쿵쿵 들려왔습니다.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 아이들 재우는 소리, TV 뉴스 소리. 은주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혼자 밥을 먹었어요. 계란 하나와 찬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게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 박 팀장이었어요.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은주 씨, 오늘 오후 3시쯤 회사로 들어올 수 있으세요? 잠깐 면담 좀 하려고요. 무슨 일이신가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직접 뵙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계약 해지 통보일 거라고요. 임신한 계약직 여직원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복귀하겠다고, 육아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사 입장에선 그녀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괜찮아 보이는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하지만 배 때문에 단추가 절반밖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검은색 카디건을 덧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볼은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엔 시퍼런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윤기 없이 푸석했습니다. 화장품을 살 돈도 없었고 미용실은 6개월째 가지 못했어요. 9개월 전 그녀는 명품 화장품을 쓰고 매달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사라졌어요. 괜찮아. 그냥 다녀오기만 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폰, 신분증, 교통카드 잔액은 3,000원 남짓 남아 있었어요. 왕복 버스비면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허리가 당겼고 숨이 가빠졌어요. 골목 입구에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어요. 어머, 저기 은주 아니야? 골목 모퉁이에서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쯧쯧, 남자도 없이 혼자 배만 불러가지고. 참 안 됐어. 안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한 거지 뭐.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애들이 어딨어? 맞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남자한테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에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근데 저렇게 혼자 애 키우겠다는 게 참 무책임한 거 아니야? 글쎄, 나 같으면 차라리 입양을 보내든지 할 텐데. 저 상황에서 애 키운다고? 에이.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등 뒤에서 비수처럼 꽂혔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미혼모라는 낙인은 이 동네 어디에나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녀가 9개월 전까지 의사 부인이었다는 걸, 넓은 아파트에서 살았다는 걸, 그리고 뱃속 아이가 그 의사의 아이라는 걸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배를 쓸어내리며 작게 속삭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뭐든 해볼게. 너만은 지킬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좌석은 모두 차 있었고 은주는 손잡이를 붙잡고 섰어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랫배가 가끔씩 뻐근하게 당겼지만 은주는 참았습니다. 병원 갈 돈도 없었고 오늘 회사 면담을 마쳐야 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오후 3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인사팀 문을 두드렸어요. 박 팀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은주 씨, 앉으세요. 책상 위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서였어요. 은주는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계약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저 출산 후에 바로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업무 성과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선 출산 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부담이 크거든요. 계약직 신분으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 출산 때까지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마지막 월급은 이번 달 말에 입금될 겁니다. 박 팀장은 펜을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게 보였어요. 손에 땀이 배어 있었거든요. 그럼 수고하셨어요. 팀장은 일어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은주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엘리베이터까지 갔어요. 회사를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우산도 없이 그대로 걸었어요. 빗물이 머리와 어깨를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미 다 젖어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배가 점점 더 조여들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주는 멈춰서서 숨을 골랐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버스에 올라탔을 때 통증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좌석에 앉았지만 허리를 펼 수가 없었어요. 배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집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쯤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릿했어요. 골목 입구까지 걸어가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반지하 계단 앞에 섰습니다. 계단이 끝없이 길어 보였어요. 은주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3번째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확 풀렸어요. 은주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랫배가 칼로 베는 듯 아팠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은주는 손을 내려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양수였습니다.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잘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울렸어요. 119 구조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임산부인데요.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서 계단에서 못 일어나겠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혼자 계세요? 네, 혼자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빌라 반지하.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최대한 편한 자세로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은주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계단 바닥이 등을 눌렀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어요. 은주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9개월 전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해. 그럼 조용히 보내주마. 은주는 그때 이미 임신 2달째였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이를 지워야 할 테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구급대원 2명이 계단 위에 나타났어요. 산모 발견. 의식은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가 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구급대원들은 재빨리 은주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구급차까지 옮겨지는 동안에도 통증은 계속됐어요.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자 혈압계가 팔에 감겼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혈압 90에 60 떨어지고 있습니다. 맥박 불규칙해요. 빨리 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이 어딘가요? 명성병원입니다.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예요. 그 순간 은주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명성병원. 그 이름이 귀에 꽂혔어요. 전 남편 강지훈이 일하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9개월 전 이혼할 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죠. 안 돼. 거긴 안 돼요. 은주는 간신히 말했지만 구급대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산모와 아기 생명이 위급해요. 다른 병원까지 가다간 늦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신은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다시 그녀를 끌고 가고 있었으니까요. 9개월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가 멈춰섰고 뒷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주는 들것에 실린 채 병원 응급실 안으로 옮겨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천장을 따라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산모 긴급 이송, 분만실 준비, 활력 징후 체크, 태아 심박 확인, 환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김은주 31세 초산. 그 이름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한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백의를 입은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간호사가 들고 있는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은주.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던 손이 굳어졌어요. 그는 복도 저편을 바라봤습니다. 들것 위에 누운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전 남편 강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혼한 지 9개월,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이름이 지금 자신의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9개월 전 이혼할 때 그녀는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한 조건이었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 이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산모 상태가 안 좋습니다. 곧바로 분만실로 가야 해요. 지훈은 대답 대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들것 위에 은주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9개월 만에 다시 보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분만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차트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그 이름이 계속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간호사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9개월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도 함께요. 아이가 없다는 조건으로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게 너와 그 여자 모두에게 좋은 길이다. 지훈은 그때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아이는 없는 거지?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빨리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어차피 다른 남자아이겠지. 지금 이 순간 지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고 9개월, 지금 만삭이라는 건 이혼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분만실 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산모 혈압 85에 58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아 심박수 분당 110회, 정상 범위지만 불안정합니다.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지훈은 차트를 펼쳐 들었어요. 환자명 김은주, 나이 31세, 초산부, 임신 37주 2일. 산정검사 기록은 2달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 명성병원 병원장 강현우가 복도로 들어섰어요. 지훈의 아버지였습니다. 지훈아. 강현우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훈은 준비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모가 누군지 들었다. 네. 당장 손 떼라. 김 과장한테 인계하고 너는 물러나. 하지만 아버지, 산모 상태가. 내 말 안 들려? 강현우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9개월 전에 이미 끝난 일이다. 그 여자와 넌 아무 상관없어. 내가 저 여자를 담당하는 순간 병원 전체가
스캔들에 휩싸인다는 거 모르나? 알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현우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김 과장이 호출되었습니다. 지우는 준비실에서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분만실 안으로 김 과장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내 일은 끝났어.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고, 지우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분만실 문틈으로 은주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분만실 안에서 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혈압 급강하 70에 40. 태아 심박수 90으로 떨어졌어요. 산소 포화도 85%. 지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고 김 과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나왔어요. 강 선생님, 급하게 도와주셔야겠어요. 산모가 갑자기 쇼크 상태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치태반 의심됩니다. 대량 출혈이 시작됐어요. 저 혼자서는 부원장님 실력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분만실 안에서 들리는 기계음, 급박한 목소리들, 그리고 은주의 가느다란 신음소리. 알겠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소독실로 들어가 손을 씻고 장갑을 꼈습니다. 분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모니터의 숫자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침대 시트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혈 준비. 어형 RH 사유닛 당장. 심박수 85. 계속 떨어집니다. 태아 심박 80. 지우는 은주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전치태반으로 인한 대량 출혈이었어요. 아기도 위험했고 산모는 더 위험했습니다. 지금 응급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둘 다 잃을 수 있었어요. 응급 제왕절개 준비. 마취가 호출. 네.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은주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의식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은주 씨, 들리세요? 지금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버티세요. 은주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기만. 둘 다 살립니다. 약속합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들어왔고 재빨리 척추 마취를 시행했어요. 지우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경력의 산부인과 의사, 그의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복부를 절개하고 자궁을 열었습니다. 아기 보입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몸, 축 늘어진 팔다리. 아기는 울지 않았어요. 신생아 소생술 준비. 소아과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아기를 받아 소생대로 옮겼어요. 지우는 다시 은주에게 집중했습니다.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해야 했어요. 흡입. 수혈 연결됐습니다. 산모 혈압 75에 45.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지훈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출혈 부위를 봉합하고 자궁을 복원했어요.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분만실 한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지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기가 살아난 거예요. 소아과 의사가 외쳤습니다. 신생아 활력 징후 정상. 아프가 점수 8점. 다행이다. 김 과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봉합에 집중했어요. 마지막 실밥까지 정확하게 매듭지었습니다. 봉합 완료. 출혈 멈췄습니다. 산모 혈압 90에 60 안정됐어요. 심박수 72 정상 범위 회복. 분만실 안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지우는 장갑을 벗으며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였으면 정말.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부원장님, 아기 건강합니다. 2.8kg 건강한 여아예요. 지우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감은 눈, 작은 주먹. 그리고 그 순간 아기가 눈을 살짝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자신이 살렸다는 사실, 그리고 아기 신체 특징 기록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아기의 몸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을 살펴보다 말했어요. 특이사항, 두 번째 발가락이 첫 번째보다 길게 나타남.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특징은 강씨 집안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전적 특질이었어요. 지훈의 아버지도, 지훈 자신도,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지훈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록하세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아기의 작은 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지훈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술화 안에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산모 의식 회복 중입니다. 미영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은주 쪽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기는 괜찮습니다. 건강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9개월 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 야윈 얼굴, 거친 손.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회복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이 은주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분만실을 나와 복도에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 강씨 집안의 특징.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9개월 전 이혼, 지금 태어난 아기, 그리고 그 유전적 특징. 혹시, 설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는 분명 아이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지훈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우였어요. 지훈은 몸을 돌렸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나? 네,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합니다. 그래, 잘했다. 강현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회복 관리는 다른 의사한테 맡기고 너는 손 떼라. 알겠지? 네. 그리고 지훈아. 강현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저 아기한테 관심 갖지 마. 내 아이 아니야. 그 여자가 이혼 후에 다른 남자 만나서 낳은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되묻는 거였어요. 강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신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 9개월 전에 이혼했고 그 여자는 아이 없다고 했어. 그걸로 끝이야. 하지만은 없어. 강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다시 엮이는 순간 이 병원은 스캔들에 휩싸여. 전처가 미혼모로 애 낳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리 가족 전체가 망신당한다고. 알아들었어? 네. 강현우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신생아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구석에 작은 아기 하나가 누워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김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신생아실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확실히 길었어요.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아기를 받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이 아이는 혹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보호하고 싶다는 감정, 지키고 싶다는 감정, 부성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신생아실 유리창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주먹을 꼭 쥔 채 누워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으로 끝낼 수 없었어요. 저 아기의 두 번째 발가락, 그 유전적 특징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환자 차트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김은주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은주의 기록이 떴습니다. 오늘 응급 입원, 응급 제왕절개 수술, 현재 회복실 관찰 중. 하지만 과거 기록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지우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결혼했을 때 은주는 명성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부인과 검진, 건강검진, 모든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혼 직전 석 달간의 기록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삭제됐나? 지우는 시스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부원장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이었어요. 삭제된 파일 복구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숨겨진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10개월 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기록, 환자 차트 번호 2024-215-847. 은주의 차트 번호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임신 8주 확인. 태아 크기 정상. 심박수 150회. 예정일 계산 현재로부터 32주 후. 지훈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굳었습니다. 10개월 전이면 이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은주는 그때 이미 임신 8주였습니다. 그럼 지금 태어난 아기는? 지훈은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10개월 전 임신 8주, 지금까지 42주가 지났어요.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내 아이일 수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우는 기록을 더 찾아봤어요. 또 다른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장실 면담 기록. 날짜는 10개월 전, 초음파 검사 일주일 후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면담자 김은주. 면담 사유 임신 사실, 고지 및 상담 요청. 그리고 아래 빨간 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병원장 지시사항 1. 해당 환자 모든 산부인과 기록 삭제 처리. 2. 외부 유출 절대 금지. 3. 담당 의사 및 간호사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 진구. 4. 이혼 절차 진행 시 임신 사실 없음으로 처리. 지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지훈의 아이라는 거요. 하지만 모든 기록을 지웠습니다. 은주에게 아이가 없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왜?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손자인데, 자신의 손자인데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대학 동기 정민의 번호를 찾았어요. 정민은 유전자 검사 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정민이 받았어요. 지훈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정민아, 급한 부탁이 있어. 유전자 검사 좀 해줄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유전자 검사? 병원에서 못하는 건가? 병원에서 하면 기록이 남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전화 너머로 정민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안 물어볼게. 샘플 보내줘. 며칠이면 결과 나와. 고마워. 3일 안에 나올 수 있어? 급하긴 하네. 알았어. 최대한 빨리 해줄게. 전화를 끊고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생아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생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부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은주 산모 아기 상태 확인하러 왔어. 응급 제왕절개였으니까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서. 아, 네. 저쪽 구석에 있습니다. 지우는 아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아기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지우는 장갑을 끼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활력 징후 체크하겠습니다. 지우는 청진기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이 들렸습니다. 호흡도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슬쩍 면봉을 꺼냈습니다. 아기의 입안을 가볍게 훑었어요. 구강세포 샘플을 채취한 겁니다. 면봉을 작은 비닐봉투에 넣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태 양호합니다.
계속 관찰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신생아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았어요. 뿌리까지 붙어 있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샘플이었어요. 2개의 샘플을 작은 봉투에 각각 넣었습니다. 샘플 A-아기, 샘플 B- 본인이라고 적었어요. 지우는 택배 발송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 뒷문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박스와 포장재를 샀어요. 샘플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정민의 센터 주소를 적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배송으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3일 후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였어요.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병원에 도착하자 미영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회복실에 계신 은주 씨가 깨어나셨어요. 상태는 안정적인데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기 상태 괜찮으니까 데려다줘.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회복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은주의 모습이 보였어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에는 초점이 있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가. 은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조그맣게 움찔거렸어요. 지우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9개월 동안 은주가 혼자 견뎌온 시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당직실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와 맞서야 할까요? 병원을 떠나야 할까요? 은주와 다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진을 돌았습니다. 은주의 회복실에도 들렀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상태 어때? 괜찮아요. 은주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습니다. 지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수술 부위 통증은 견딜만해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회복이 빠르네. 이틀 정도 더 있으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지금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은주야. 네. 그때 정말 아이 없었어? 은주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니야. 진짜로 없었냐고. 왜 그러세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대답해줘. 그때 정말 임신하지 않았었어? 은주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난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래? 제발, 그냥 가주세요. 우린 이미 남남이에요.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회복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그 말은 곧 아버지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병원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강현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냐?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말해봐. 지훈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은주가 그때 정말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강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런 걸 묻나? 대답해 주세요. 정말 아이가 없었습니까? 없었어.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잖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현우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뭐라고? 저 삭제된 기록 봤습니다. 은주가 10개월 전에 임신 8주였다는 기록이요. 아버지가 직접 지시해서 삭제한 거 다 나와 있어요. 강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알고 있었어. 왜 숨기셨습니까? 병원 때문이야. 내가 이혼하는 와중에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 병원은 끝이야. 우리 가족도 끝이고, 그래서 손자를 버린 겁니까? 손자가 아니야. 강현우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너 아이를 임신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혹시 다른 남자, 두 번째 발가락 봤습니까? 우리 집안 특징이에요. 그건 우연일 수도 있어. 확인해 봐야죠.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했습니다. 3일 후면 결과 나와요.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당장 취소해. 안 됩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우리 가족은 끝이야. 그게 진실이라면 받아들여야죠.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이 병원이고 우리 가족의 명예야. 강현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전 의사입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너 정말 후회할 거다. 후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우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3일, 단 3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회복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수술 부위 통증은 여전했지만 아기를 안을 때만큼은 그 고통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은주는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를 위해 9개월을 버텼습니다. 반지하 추위도, 굶주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모두 견뎠어요. 그때 회복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무과 직원 한 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김은주 산모님이세요? 네. 입원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직원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침대 옆 신생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응급 제왕절개 수술비, 입원비, 신생아 치료비 포함해서 총 850만 원입니다. 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850만 원.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3만 원도 안 됐어요.
마지막 월급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어 이 금액이고요. 분할 납부는 안 되시고 퇴원 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규정상 어렵습니다. 미납 시에는 퇴원이 보류되고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은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꼭 쥔 채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850만 원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은행 대출은 신용불량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사였어요. 김은주 씨, 안녕하세요.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나왔습니다. 네. 현재 산모님 상황을 들었습니다. 거주지가 반지하 월세, 직업 없음, 미혼모 상태. 맞습니까? 네. 입원비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산모님께 현실적인 선택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기를 직접 양육하시는 건 솔직히 무리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기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그리고 산모님 생활비까지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지금 수입이 전혀 없으신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사회복지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입양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아기는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내드립니다. 병원비도 입양 기관에서 대신 납부해 드리고요. 입양이요? 네. 지금 산모님 상황에선 이게 아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아기도 산모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은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입양 동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신생아 입양은 빠를수록 좋거든요. 내일 오전까지 결정해 주세요. 사회복지사가 나가고 은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기는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킬 힘이 없어서. 복도 밖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산모 말이야, 돈이 한 푼도 없대. 남편도 없이 혼자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입양 보낼 거래. 어차피 키울 수도 없잖아. 쯧쯧, 불쌍하긴 한데. 자기가 자초한 일이지 뭐. 그 소문은 빠르게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간호사실, 의사실, 원무과, 심지어 청소 직원들까지 모두 알게 됐어요. 병원장실에서 강현우는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산모가 입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입양 동의서를 전달했고요. 좋아. 계속 압박해. 저 여자가 스스로 아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입양 절차 끝내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 온라인에 익명 게시물이 몇 개 올라갔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강현우는 화면을 봤어요.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명성병원에서 미혼모가 애 낳았는데 키울 능력도 없으면서 병원비도 못 낸대요.
세금으로 지원받으려나 봐요. 진짜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애는 낳고 국가가 키워주길 바라는. 애가 불쌍하네요. 차라리 입양 보내는 게 나을 듯. 명성병원이요? 거기 부원장 아들 전에 이혼했다던데 혹시 그 전처 아닌가요? 마지막 댓글에 강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글들 다 삭제하고 IP 추적해서 작성자들 경고해.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준비해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한테 더 압박 넣어. 내일 오전까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아기를 아동보호시설로 임시 이송한다고 통보해. 하지만 병원장님, 그건 너무. 괜찮아. 어차피 저 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돈도 없고 연고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강현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당직을 서며 회복실 복도를 지나갔어요. 은주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은주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지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네.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어요.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병원에서 주더라고요. 아기를 입양 보내라고.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입원비도 못 내고 앞으로 키울 능력도 없으니까. 입양이 아기를 위한 길이래요. 지우는 입양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있었어요. 본 동의서 서명 시 친권 포기 및 향후 친자관계 확인 요구 불가에 동의함.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양 동의서가 아니었어요. 영구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서류였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안 돼. 왜요? 어차피 저는. 은주야. 지훈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이건 정상적인 입양 절차가 아니야. 아버지가 만든 거야. 너한테서 완전히 아이를 빼앗으려고. 알아요. 은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 알아요. 병원장님이 저한테서 이 아이를 떼어놓으려 한다는 거. 근데 어떡해요? 저는 정말 키울 수가 없어요. 왜 못 키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굶길 수는 없잖아요. 입원비는 내가 낼게. 뭐라고요? 은주가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입원비는 내가 내줄게. 그러니까 이 서류에 절대 서명하지 마. 왜 그러세요? 우리 이미 남남이잖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지우는 은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혹시 내 아이일 수도 있어.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유전자 검사 의뢰했어. 내일 결과 나와.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알았지?
당신.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우는 입양 동의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이건 없던 일이야. 내일까지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 하지만 병원장님이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게. 지우는 회복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병원장실 쪽을 바라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은주는 찢어진 입양 동의서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 씨가 알고 있었네. 내가 그 사람 아이라는 걸. 밤은 깊어갔지만 명성병원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우는 의사실에서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에게서 연락이 올 시간이었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엔 땀이 배었습니다.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어요. 지훈아, 결과 나왔어. 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말해봐. 친자 확률 99.99%. 지훈아, 그 아기. 내 아이 맞아.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확실해? DNA 검사는 거짓말 안 해. 완벽하게 일치해. 축하한다, 아빠. 정민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빠, 자신이 아빠라고요. 보고서 이메일로 보내줄게. 혹시 법적으로 필요하면 공식 문서도 발급해 줄 수 있어. 고마워, 정민아. 전화를 끊고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은주가 혼자 품고 지켜온 자신의 딸이었어요. 지우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정민이 보낸 유전자 검사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PDF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 가득 숫자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피검사자 O와 피검사자 B의 친자관계 확률 99.99%. 지우는 보고서를 프린트했습니다. 종이가 프린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보고서를 손에 쥐고 지우는 병원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전산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산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부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은주 환자 과거 기록 복구해 주세요. 10개월 전 삭제된 산부인과 기록 전부요. 그건 병원장님께서 삭제 지시하신 건데요. 지금 부원장 권한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복구해 주세요. 전산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복구 완료했습니다. 출력해 주세요. 전부 다요. 프린터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기록, 혈액 검사 결과, 병원장실 면담 기록, 은주가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던 모든 흔적들이었어요. 지우는 서류 뭉치를 들고 전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10개월 전 은주는 임신 8주 차였습니다. 초음파 사진에 작은 점 같은 태아가 보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은주는 병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면담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김은주,
임신 사실 고지, 이혼 절차 중단 요청. 그 아래 강현우의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은주 신상 재확인 부모 모두 사망교통사고, 천안 공장 노동자 출신, 학력 고졸, 현재 계약직 사무원, 형제자매 없음, 친척 연고 없음. 결혼 당시 빚 800만 원 있었으나 우리 측에서 변제. 그리고 그 옆에 강현우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 여자가 명성병원대를 이을 손자를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혼 강행, 임신 사실 은폐 필수. 지우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은주의 집안 배경 때문에 그녀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모든 걸 감췄던 거였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은주와 강현우의 면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장 발언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것 자체가 실수였어. 지훈이 너 같은 집안 여자한테 반해서 결혼했지만 나는 한 번도 인정한 적 없어. 손자? 천안 공장 노동자 딸이 낳은 애를 우리 손자로 키우라고? 절대 안 돼. 환자 김은주 답변 제발이요. 병원장님. 아이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이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만 낳게 해주세요. 병원장 최종 답변 아이를 낳겠다면 강제 입양 보낼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 수술실 가든지. 선택해. 지우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꽉 쥐었어요. 아버지는 은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집안 배경, 학력, 경제력, 그 모든 것으로요. 지우는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주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보고 뭔가를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졌어요. 결과 나왔어? 응. 지훈은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99.99% 친자 확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보고서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다 알게 됐네요. 왜 말하지 않았어? 지훈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천안 공장 노동자 딸이 감히 명성병원 손자를 낳겠다고? 그게 당신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저 같은 집안 여자가 낳은 애는 강씨 집안 핏줄로 인정할 수 없다고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네 집안이 절 어떻게 보는지. 시어머니는 결혼식 때 한 번도 웃지 않으셨어요. 손님들한테 며느리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다고만 대답하셨죠. 은주야. 친정 부모님이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 부끄러웠던 거죠?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도요. 그래서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제 친척란이 텅 비어 있었던 거잖아요.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당신이 달랐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제 집안 배경 같은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진심이었어. 그런데 왜 의심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혼할 때 제가 아이 없다고 했을 때 왜 그냥 믿어버렸어요? 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당신 아버지 말만 믿었어요?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결국 당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믿지 않았어요. 천안 공장 노동자 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은주는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9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얼어 죽을 뻔했어요. 일자리 잃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버텼어요. 이 아이 하나 지키려고요. 지우는 삭제됐던 기록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이것들 다 봤어. 내가 아버지 찾아갔던 것도, 아버지가 뭐라고 협박했는지도. 은주는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10개월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신 아버지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이를 지우고 조용히 이혼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친권 박탈 소송 걸겠다고요.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연고도 없는 저를요. 그래서 아이 없다고 거짓말한 거야? 네. 그래야 아이라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네 집안에서 빼앗아가기 전에 제가 숨겨야 했어요. 지우는 은주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평화롭게 잠든 얼굴.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아버지 말만 믿고 너한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내 집안 배경 같은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으면서 결국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알아. 늦었다는 거 알아. 근데 은주야. 지우는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이 아이 아빠로서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은주는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책임? 9개월 동안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회복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현우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와. 아버지, 나와라고 했어.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자 강현우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전산실에서 기록 복구했다며? 네. 유전자 검사도 했고? 그래요. 결과 나왔어요. 저 아이 제 딸 맞아요. 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그 여자랑 다시 합치겠다고? 제 딸인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책임? 지금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천안 공장 노동자 딸한테서 손자 낳았다고? 명문가 집안이 그런 여자 며느리로 인정한다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주 집안이 가난하면 어때요? 부모님이 공장에서 일하셨으면 어때요?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우리 같은 집안은 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해. 그래서 제 딸까지 버리라고요? 그 애는 이미 너무 늦었어. 9개월 동안 그 여자 혼자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아빠 노릇한다고 누가 믿겠어? 지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제 딸 찾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뭐라 해도 저 아이 지킬 겁니다. 그럼 이 병원에서 나가. 부원장 자리도 포기해. 알겠습니다.
사직서 쓸게요. 강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제 딸이 더 중요합니다. 병원보다 부원장 자리보다 당신이 말하는 그 체면보다요. 지우는 돌아서서 의사실로 향했습니다. 강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떨었어요. 의사실에서 지우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든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지훈이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병원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원장이 사직서를 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간호사실, 의사실, 원무과 모든 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원장님이 정말 그만두신대요? 전처 때문이래. 그 미혼모로 애 낳은 여자. 헐, 그럼 그 아기가 부원장님 아이라는 거예요? 병원장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몰라. 어제 병원장실에서 고함 소리 복도까지 들렸대. 지우는 그런 소문들을 무시하고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은주와 아기의 퇴원 준비를 도와줘야 했어요. 입원비는 자신의 통장에서 처리했습니다. 회복실 문을 열자 은주는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신생아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퇴원 준비 다 됐어? 네. 은주는 여전히 지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야, 퇴원하고 어디 갈 거야? 반지하 집이요. 그 집은 안 돼. 겨울인데 난방도 제대로 안 되잖아. 아기가 다른 갈 곳이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월세 밀린 것도 있고 다른 집 구할 돈도 없어요. 일단 거기라도 가야죠. 내가 도와줄게. 집도 구해주고. 됐어요.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9개월 동안 혼자 버텼는데 앞으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은주야, 제발 제 인생에 다시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요. 그때 회복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보안요원 2명이 들어섰어요. 그 뒤에 강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김은주 씨, 퇴원 수속 완료됐습니다. 지금 바로 나가주시죠. 강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현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친권 관련 법적 소송 준비 들어갔습니다. 김은주 씨가 현재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친권 제한 및 아동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법적 절차야. 저 여자는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지. 그건 제가 도울 겁니다. 넌 이미 사직서 냈잖아. 곧 이 병원에서 나가는 사람이 무슨 수로 도와? 강현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고소할 거야. 병원 기밀 유출, 무단 전산 접근, 환자 정보 유출. 이것들로 충분히 의사 면허 정지시킬 수 있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한 건 제 딸 찾으려고. 변명은 법정에서 해. 지금 당장은 이 병원에서 나가. 보안요원들이 지훈에게 다가섰습니다. 지훈은 뿌리치려 했지만 2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나라고. 은주야. 지훈은 끌려나가면서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는 아기를 꼭 안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로 끌려나간 지우는 병원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병원에 들어오지 마세요. 출입 금지 조치 내려졌습니다. 지우는 병원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일했던 곳, 부원장까지 올랐던 곳에서 쫓겨난 거였어요. 그날 오후 온라인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명성병원 부원장, 전처와의 불륜 스캔들로 사직, 미혼모 출산 논란.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의사 양반이 전처랑 바람나서 애 낳았네요. 와, 미혼모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 아이였다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명문병원 부원장이 이런 짓을? 실망이다. 그 여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 아이 낳았다는 게 말이 돼? 지우는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였어요. 진실은 왜곡되고 은주는 다시 한번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은주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반지하 방에 돌아온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아기는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지만 은주에겐 분유를 살 돈도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택시 타고 집까지 온 게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야, 너 그 병원 미혼모 맞지? 남의 집안 망치는 년이. 은주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또 다른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낳았다며? 정말 뻔뻔하네. 당신 때문에 명문병원이 망신당했어. 책임져. 은주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라인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아기를 안고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러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신청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요. 심사에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한 달이요? 저는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은주는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분유도 떨어지고 기저귀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은주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분유통이 보였어요. 한 통에 3만 원. 지금 은주 지갑에는 5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은주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반지하 방에서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문 앞에 누군가 음식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위층 아주머니였어요. 김밥 몇 줄과 우유 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도 함께 있었어요. 힘내세요. 아기한테 먹일 분유 사드릴게요. 은주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았는데 작은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한편 지우는 작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의사협회에서 온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귀하의 의사 면허에 대한 징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원 기밀 유출, 무단 전산 접근 등의 혐의로 지우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벽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은주와 우리 딸 꼭 지켜야 해. 하지만 어떻게? 돈도 없고 직업도 잃고 의사 면허마저 위험한 상황에서요.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절망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기만이 두 사람 사이에서 희망의 끈처럼 작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고시원 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삭제한 기록들, 유전자 검사 결과, 은주와 병원장의 면담 녹취록까지 모두 출력해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해.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였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미영 간호사였어요. 선생님, 오늘 오후 3시에 병원 이사회가 열린다는 소문 들었어요. 선생님과 은주 씨 건으로요. 이사회라고? 네, 병원장님이 직접 소집하셨대요. 선생님 의사 면허 박탈 건이랑 은주 씨 친권 제한 소송 건을 논의한다고.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사회실 어디야? 본관 5층인데. 선생님 출입 금지 조치 받으셨잖아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전화를 끊고 지우는 준비한 서류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 3시 명성병원 본관 5층 이사회실로 와줄 수 있어? 꼭 필요해. 은주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오후 2시 지우는 명성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병원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 통용문이었어요. 20년 동안 일하면서 수없이 지나다녔던 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지우는 직원 계단을 이용해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가 이미 시작된 모양이었어요. 강지훈 부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 위반입니다. 환자 정보 유출, 병원 기밀 무단 접근, 이것들은 의사윤리 강령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강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김은주 씨의 경우 현재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무직, 무소득, 불안정한 주거 환경,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친권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어요. 강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들어주세요. 5분만이라도. 지훈은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당장 이 사람 내보내. 강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명성병원 창립 이사였던 김 이사였습니다. 잠깐 병원장. 들어는 봅시다. 어차피 그 건으로 모인 자리 아닙니까? 하지만 강 부원장 5분 드리겠습니다. 말해보세요.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제가 접근한 기록은 제 아내, 아니 전처였던 김은주 씨의 기록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한 장씩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10개월 전 은주 씨가 받은 초음파 검사 기록입니다. 임신 8주로 확인됐죠. 하지만 이 기록은 병원장 지시로 삭제됐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병원장실 면담 기록입니다. 은주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우는 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은주 씨의 집안 배경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우나 그만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은주 씨가 낳은 아이는 제 딸이 맞습니다. 친자 확률 99.99%예요.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것도, 은주 씨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병원 명예를 위해 모든 걸 은폐했습니다. 그건 병원을 지키기 위한. 강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김 이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하세요, 강 부원장. 아버지는 은주 씨를 협박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친권을 박탈하겠다고요. 은주 씨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걸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9개월 동안 은주 씨는 혼자였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밥도 못 먹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제 딸을 지켰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며칠 전 은주 씨한테 전달된 입양 동의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친권 포기 및 향후 친자 관계 확인 요구 불가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입양 동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만든 서류예요. 은주 씨한테서 완전히 아이를 빼앗으려고요. 김 이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강현우를 바라봤어요. 병원장, 이게 사실입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주가 아기를 안고 들어섰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장님은 저한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이를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모든 걸 빼앗기든지. 은주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공장 노동자의 딸이에요. 학력도 고졸이고 가진 것도 없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도 없었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 눈에는 제가 이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어 보였나 봐요. 손자를 낳을 자격도 없고요. 은주 씨, 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 아이는 강씨 집안 핏줄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든 엄마가 누구든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권리가 있었어요. 은주는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 하나 지키려고 9개월을 버텼어요. 굶주림도, 추위도, 손가락질도 다 견뎠어요. 그런데 은주는 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장님은 끝까지 이 아이를 빼앗으려고만 하셨어요. 이게 의사가 할 일인가요? 병원장이 할 일인가요?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김 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장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강현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사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김 이사는 다른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강현우 병원장의 병원장직 해임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3명. 손이 올라갔습니다. 과반을 넘었어요. 가결됐습니다. 강현우 병원장은 오늘부로 병원장직에서 해임됩니다. 강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어요. 그리고 강지훈 부원장. 네. 부원장직 사임은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당신 같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당신 문자 보고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은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응. 이제 끝이야. 지훈은 은주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시작. 복도 끝에서 강현우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명성병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은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서 아기가 손발을 바동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기분 좋아? 은주는 아기. 이제는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6개월 된 서연이는 제법 통통해졌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출근해야지. 할머니한테 갈 준비 됐어? 은주는 서연이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구해준 이 원룸은 반지하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햇살이 잘 들었고 난방도 잘 됐습니다. 월세는 지훈이 냈습니다. 은주가 거절했지만 지훈은 고집을 부렸어요. 서연이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받아줘. 은주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만큼은 스스로 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은주는 서연이를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층에는 박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반지하에 살 때부터 도와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서연이 이리 와. 할머니가 잘 봐줄게. 박할머니는 서연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은주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아직 몸 회복 다 안 됐잖아.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많이 나았어요. 은주는 슈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작은 동네 슈퍼였지만 주인 아저씨는 친절했습니다. 은주 씨 왔어요? 오늘은 재고 정리 좀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은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손님을 응대했어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은주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 버티던 9개월과는 달랐어요. 오후 2시 슈퍼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베개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 외래 환자 적어서 일찍 끝났어. 지훈은 병원으로 돌아갔지만 부원장 자리는 내놓았습니다. 일반 산부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행정 업무 없이 순수하게 환자만 보는 자리였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한테 있어. 너 끝나면 같이 데리러 갈까? 그래, 좋아. 지우는 슈퍼 구석 의자에 앉아 은주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야위었던 볼에도 살이 조금 붙었습니다. 은주야, 저녁 뭐 먹을까? 서연이 이유식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먹자. 알았어. 내가 뭐 사올게. 아니야, 내가 만들게. 너는 서연이 봐줘. 그래. 지우는 웃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좋았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대화들이요. 저녁 6시 은주는 일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훈과 함께 박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서연이 잘 놀았어. 오늘 뒤집기도 했네. 정말요?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연이를 안아들었어요. 서연이는 엄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뒤집기 했어? 대단한데? 아빠 손 닮았나 봐. 발가락 봐. 2번째가 제일 길어. 지훈이 서연이 발을 보며 웃었습니다. 강씨 집안 특유의 특징이었어요. 이제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주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은 서연이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서연이에게 동요를 불러주며 재웠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지훈의 목소리는 어설펐지만 서연이는 아빠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어요. 맛있게 먹어. 응, 잘 먹을게. 2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은주야. 응? 우리 다시 시작할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이라니? 결혼. 다시 하자는 건 아니야. 아직 우리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훈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다시 알아가자. 서로를요. 서연이 엄마 아빠로서. 은주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당신한테 화가 나요. 알아. 9개월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 그때의 아픔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미안해. 하지만 은주는 잠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섣불리 약속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말고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요. 천천히요. 알았어. 약속할게. 지우는 은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주도 그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원룸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서연이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강현우는 이제 집에만 있었어요. 병원장직에서 물러난 후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강현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위험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저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사진 가져왔어요. 지우는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많이 컸네.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 강현우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너한테도 은주한테도. 알아요. 내가 너무 집안 체면만 생각했어.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몰랐지. 강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녀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을까?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 은주도 마음의 상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알겠다. 기다리마. 지우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두를 일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 원룸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은주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거실 바닥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실팔찌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9개월 전 은주가 간직했던 그 팔찌였어요. 원래는 유산했을 때 병원에서 만들어준 기념이었지만 이제는 서연이를 위한 것이 됐습니다. 이거 서연이 첫 돌 때 채워줄까? 좋아. 그때까지 잘 보관하자. 은주는 팔찌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우리 서연이 행복하게 자라자.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서연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 얼굴을 만졌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부족한 게 많아도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구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비 온다. 서연이 빨래 걷어야겠다.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가 함께 빨래를 걷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옷가지들, 수건들, 그리고 은주와 지훈의 옷들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이 9개월 동안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지키는 것, 서연이가 웃으며 자라는 것. 화려한 부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새 출발은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세 사람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봄은 이렇게 찾아왔고 새로운 시작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의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